춘향의 탄식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년 묵은 고목이 우지끈하고 자빠질 듯 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아시는 영화 서편지의 한 장면인데 그 애잔하고 가슴 처절한 슬픔이 메디메디 구비구비 묻어납니다 그려. 흔히들 판소리에는 우리 민족의 한이 담겨 있다고들 하는데 그 말이 맞지요? 헌데 이번에는 다른 소리도 좀 들어보시면 춘향 가는 길을 찾아더니 같은 춘향가에 나오는 슬픈 장면이지만 앞에서 들으신 것과는 창법이 사뭇 다릅니다. 슬프지만 슬프게 소리하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호령하는 듯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담담하게 넘어가는데 이 소리가 바로 요즘은 듣기 어렵게 된 판소리 중고재라는 겁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기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했던 사람들은 소리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시대적으로 조금 더 오래된 그런 소리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중고재라고 할 수 있고 중고재가 어떤 소리냐 하면 충청 지역에 있는 소리인데 다 지금 전승이 끊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젊은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한 시절 충청을 대표하고 우리 소리판을 풍미했던 중고재. 그러나 지금은 잊혀진 소리가 됐습니다. 중고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왜 사라졌을까요? 자, 지금부터 지금은 사라진 소리 중고재로의 소리 여행을 떠나보시죠. 대전 MBC 특집 다큐멘터리 사라진 소리 중고재를 찾아서.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충남 문화 한창 뜨거웠던 지난 7월 한적한 충남 서천이 삼복더위보다 더 뜨거운 흥으로 들썩들썩합니다. 얼씨구 소리 한번 푸지다. 제3회 충청소리재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러한 제목을 걸고 벌어진 소리 공연인데 국민 가수면서 충청도 출신인 장사익 선생도 노래 한 자락 하시면서 소리파는 절정에 이릅니다. 충남문화재단 신연보 대표이사님, 대체 이게 뭔 일이래요? 소리는 곧바로 고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그 어립니다. 그 역사 또 그 지역의 어떤 풍토 이런 것들도 인물의 어떤 성향 이런 것까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소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고재는 바로 우리 충청의 소리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어뢰 소리다. 이런 의미에서 중고재는 분명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더 살려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충청의 소리, 중고재의 맥을 이어보자는 소리판. 헌데 여기 서천이 중고재하고 뭔 인연이 있을 거나 알아보니 조선 고종 때 명창 김창룡 선생이 서천 횡산리 사람이라. 또한 같은 시기에 활동한 국창 이동백 명창이 서천군 비인 사람이었다. 천천히 살펴보니 바람 소식이 온다. 김창룡, 이동백 명창 이 어르신들이 누구였는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 언저리까지 이 나라 소리판을 평정한 근대 오명창에 들어가는 명창들이 아니었던가? 이러고 보니 서천이 중고재 판소리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지 않은가? 게다가 이 중고재 판소리를 가만히 듣자 하면 소리 모양새가 딱 충청도를 닮았다 하는 것인데 전주 대사슴놀이 보존의 권혁대 선생 말씀을 들어볼 짝시면 제가 여기서 바로 태어나고 자라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알죠. 판소리 연구하신 분들이 중고재 소리를 들어보고 여기 서천 지역에 와서 서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야, 이 말 톤이 자체가 바로 중고재 톤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서천 말을 쓰는 그 자체가 서천 사람을 만나보면
영락없는 중고제 토리다. 자, 앞에서 중고제가 충청도 소리라고 썰을 풀었는데 판소리는 본시 소리꾼 한 사람에 북치는 고수 한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하면서 창과 이야기를 엮어가는 것이니 줄잡아 조선 숙종 영조 때부터 시작된 광대들의 즉흥 공연이었다. 이 판소리의 조상이 본디 중고제인데 그 종류를 나눌라 치면 섬진강을 기준으로 전라도 서남 쪽에 서편제, 북동 쪽에 동편제, 충청도 경기도에 중고제가 있었겠다. 오랜 중고제 연구가이신 모건대학교 최진 교수 가로되 학술적으로 중고제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 쓴 거는 1940년도에 정모식이라는 분이 조선 창극사를 집필하면서 판소리 유파를 4가지로 나눴어요. 동편제, 서편제, 그건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 외에 중고제, 호골제가 있었다. 그래서 판소리를 크게 스타일을 4가지로 나누었다고 이론적으로 이제 기술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고제가 주로 경기 충청 지역에서 전승되던 소리고 그 중고제 명창들이 아무개가 있고 그 중고제 명창들이 남겨놓은 대목 소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쭉 해놓으신 거예요. 하면 대관절 중고제, 동편제, 서편제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고? 전주 대사슴놀이 보존의 상임이사 권혁대 선생의 시범을 들어보시면 이렇겠다. 동편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가 대마지 대장단 이렇게 굉장히 우람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리 끝이 이렇게 탁탁 끊어지는 무엇이 어쩌고 어쩌는디 무엇이 어쩌고 이렇게 툭툭 내뱉는 듯한 소리가 동편 소리고요. 서편제 소리 같은 경우는 슬프고 꼬리를 이렇게 타고 나가죠. 무엇이 어쩌고 어쩌는디 하면서 비음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근데 중고제 소리는 산천은 험준하고 존모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아주 묘한 그런 성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고제의 그 특징이 뭐냐면 오히려 변화무쌍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이 알기로는 동편 소리와 서편 소리가 변화무쌍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고제만큼 변화무쌍한 소리가 사실은 없어요. 충청도 양반 여러분, 판소리는 본디 양반 문화에서 시작되었다는데 이 소리 한번 가만히 들어보면 1930년대에 인기 있던 박월정 명창이 부른 남창 지름시조인데 가곡이니 가사니 시조니 하는 것은 전부가 양반님들의 풍류와 예술적 취향이겠다. 중고제 판소리도 바로 그런 취향의 양반가들이 집으로 소리꾼들을 불러서 성했던 노름이었는데 고제와 신제 그 어중간에 있던 소리가 바로 중고제였구나. 호걸제는 좀 더 일찍 사라졌고 중고제는 1900년대 말쯤에 거의 자취를 감췄으니 이제 남은 것이 동편제와 서편제라. 그러니 중고제는 서편제나 동편제보다 먼저 있던 소리, 즉 판소리의 조상쯤 된다는 말씀.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배영현 선생 가로되 옛날 소리가 있어야 새로운 소리가 나오듯이 그러니까 중고제의 바탕 안에서 동편이라는 새로운 양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동편이라는 새로운 양식이 만들어져서 현대 판소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음악적인 양식이 완성이 되고 그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아주 치밀한 음악으로 변신을 한 것이 서편제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판소리 발생지가 충청도가 아니냐 할 만큼 판소리 판전성기를 평정한 명창들이 쪼르르르르르르 죄다가 충청도 출신이었으니 그 면면을 볼짝시면 저 홍성의 판소리 최초의 명창이라는 최선달, 옆 동네 해미의 박만춘 고수관, 서산의 심정순, 목천의 하안담, 금강줄기 따라 논산 강경포구의
중고제 판소리의 시조 김성옥의 그 금강 끄트머리 서천에 가닿으면 국창 이동백의 김창룡이 있었겠다. 이렇듯 중고제는 충청도의 소리요 충청도 사람들의 소리였으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판소리판에서 충청도 사람도 이 광 좀 내도 되겠네요. 그리우 안 그리우? 그렇게 판소리의 조상 중고제에 난다 긴다 하는 명창들이 있었지만 그중 출중한 소리꾼이 있었으니 요새 말로 사생팬이니 팬덤이니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선 남녀노소가 좋아해서 중고제를 대표하는 인기 가수가 있었으니 지금으로 치면 조용필쯤 되려나? 그분이 바로 충남 서천 출신이면서 구한말 국창이자 스타 중의 스타 이동백 어르신이셨겠다. 1929년에 나온 삼천리란 잡지에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는디 나는 원래 충남 서천에 나서 조실 부모하고 22살까지 집에 곧다랗게 들어앉아 농사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남봉이 나서 서울과 서천을 오르나리며 고탕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때 영남에 활 잘 쏘고 풍채 좋고 문장이 유효할 뿐더러 가곡을 정말 깨끗이 하는 김영근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 앞에 가서 소리를 배워가지고 소년호기에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여러 구를 틈 있는 대로 쏘다니며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배워 사대부가 앞마당을 휘어잡고 장안의 인기를 독차지하였는데 여기서 판소리 연구가 최진 교수 말씀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일단 인물 풍채도 좋으시고 호령성음도 아주 대단하셨고 그분이 어디 극장에서 공연을 하면 관객이 막 늘 들어차고 만 원을 이루는 사태였기 때문에 당대의 스타셨죠, 스타. 그리고 이동백이 어디 소리한다 그러면 당시에 이때 이제 순종 임금 마지막 임금님은 이동백 선생이 어디 극장에 소리한다 그러면 전화기까지 이렇게 대고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1959년 5월 동아일보 신문에 실린 풍류 명인 야화를 볼짝시면 당시의 고종은 대한제국 황제에 즉위하였으나 국력은 기울어지고 있어서 비통한 심정을 잠시나마 잊으려고 자주 대궐로 불러들인 것이 광대들이었는데 어느 날 당대 명창으로 소문난 이동백이 불려갔겠다. 난생 처음 임금을 만난 이동백, 몸둘 바를 몰라서 온몸이 돌덩이 같고 이마로 목줄기로 등허리로 식은 땀이 그냥 주르르르르르르. 그러하면 대체 거기서 소리를 어떻게 했을까? 영사기로 찍어둔 것이 없어 당시 신문기사를 들여다보니 따닥 둥둥 따닥 고수 정원섭이 북장단을 시작하니 이동백은 곧바로 진정하였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의 북소리는 이동백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소리길 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니 이제는 등골에 식은땀이 고이지 않았고 팔다리가 떨리지도 않았다. 창에 살고 창에 죽는 명창의 늠름한 기계만 있을 뿐이었고 정신력과 신명으로 이동백은 창을 시작하였으니 춘향가 중에서 박석티의 장면이었다. 정마가 안빈다하니 처리한 기움을 미루구나. 고종 황제는 고개를 기울여 귀를 기울였고 이동백의 명창만이 좌중에 가득하였다. 얼핏 듣기에 시작은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평범하면서도 그 속에 담겨있는 기품은 과연 명창이란 칭송을 받기에 손색 없었다. 이동백은 점점 신명이 올랐고 투둥 따닥 명고수와 어우러져 봉황이 구름에 노리는 듯 기린이 숲속에 뛰는 듯 청산유수로 흘러나리는 판소리는 점점 모르노가 같다. 허허, 당대 제일 명창의 열정이 바로 눈앞에 보는 듯 선하지들 않소? 아무튼
그렇게 대궐에서 창을 했던 일을 기회로 이동백은 판소리로 출세길까지 열렸으니 최진 교수 말씀에는 많은 명창들이 그 당시에 이제 고종시대 특히 많은 그 벼슬을 받았는데 벼슬 받은 명창 중에 가장 높은 벼슬이래요. 정삼품이니까요. 이제 더군다나 정삼품 문관 벼슬이고 이런 그 송만갑 같은 명창도 감찰 벼슬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창완도 의관 뭐 벼슬을 치면 미가 말직인데요. 여튼 그런 벼슬을 받을 때 이동백 선생님은 정말 그야말로 임금님의 총애를 막 너무 받으신 거죠. 그래서 보통 이통정 이렇게 불렸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고종께서도 탄복하여 정삼품 통정대부 직함을 주었다 하니 오늘날 공무원 직급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관쯤 되는 벼슬까지 내렸을꼬. 헌데 출중한 명창의 소리는 어느 시대든 통하는지 이 어른의 소리를 듣고 홀딱 반한 청년이 있었으니 저희가 빌딩을 못 사고 그냥 단독주택에 자료를 주로 많이 사다 보니까 여기 4층인데 꽉 차 있어요, 자료가. 지하수부터. 서울 답심리 쪽에 국악음반 박물관이 있는데 그 주인장이 노재명 선생, 노관장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들은 이동백 명창 소리에 홀려 인생이 바뀌었다나? 임방울 명창 소리가 이미 몸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치 그 태권도 뭐 한 3, 4단짜리랑 이렇게 뭐 겨루기를 한다고 그럴까 그런 정도 수준의 어떤 무술을 접하다가 한 9단 정도 무술과의 그런 무도를 접한 듯한 엄청난 내공을 딱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이 정도면 내가 인생을 걸어도 될 정도다는 감이 오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모든 제 에너지를 이제 쏟아붓게 됐는데 그렇게 이동백 명창의 소리에 감동을 하고 그로부터 옛날 국악 음반을 본격적으로 구입하고 얻어오고 빌려다가 자그마치 6만 3천 점을 모았는데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과 핏물이 서너 말은 될 것이고 재산도 솔창게 갖다 바쳤다고? 자, 그럼 노관장 새파란 시절 정신을 쏙 빼놨다는 그 이동백 명창의 소리 좀 들어보는데 1935년에 녹음하신 새타령이었겠다. 이 삶아야 뽀뽀 저 삶아야 뽀뽀 그분이 얼마나 새타령을 잘 불었냐면 이 새소리를 그분이 내면은 암새 숫소리의 소리를 구별해서 내니까 뭐 암새 소리를 내면 숫새가 막 달려들고 숫새 소리를 내면 암새가 막 이렇게 날아오고 뭐 부민관에서 소리를 하면 그 새들이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막 날아들어서 부민관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다. 뭐 이런 일화를 비롯해서 또 한 가지는 이동백 명창이 새타령을 3번에 걸쳐서 녹음을 남겼는데 그 녹음이 전부 경이로울 정도의 높은 수준이면서 다 다르게 부르셨어요. 그것이 옛날 명창들의 특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진 소리라고 해서 사진 찍어놓은 것 같이 똑같이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옛날 명창들은 즉흥 작편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백 명창의 뛰어난 음악성을 거기서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동백 명창의 가장 압도적인 그 예능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다른 소리꾼들을 압도하고 소리 듣는 대중을 압도하는 예술인 천하의 온갖 소리꾼들이 꿈꾸는 제일 명창의 경지가 바로 거기가 아니겠는가. 그렇듯 감탄을 자아내는 제주도 제주지만 당대의 소리꾼으로서 당대의 예술가로서 이동백 어르신에 대한 후대 평가는 어떨까? 판소리 전문가 최진 교수, 한국음반 아카이브 연구소 배영현 선생 두 분 가로되 그 이동백 선생님 새타령은 들어보시면 그 새소리를 정말 실감나게 표현을 잘하고요. 그리고 이 음의 고저가 굉장히 높은 음부터 아래 바닥에 정말 지층까지 훑어내는 소리처럼 웅장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최상층과
최하층을 넘나들면서 이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기교를 굉장히 다재다능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타령을 들으면 우와 이렇게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첫째는 목소리가 좋아요. 그 이동백 선생의 성음 발성법은 글쎄 뭐 누가 감히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미성인데다가 힘있고, 그 다음에 소리 자체가 그렇게 아주 섬세한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닌데 대단히 호탕하고 시원시원하죠. 한마디로 아주 그 시원시원한 소리를 들었을 때 느끼는 뭐 쾌감이랄까 아니면 속 시원한 그 느낌. 이동백 명창의 소리야말로 판소리가 도달했던 정점이에요. 이동백의 소리는 판소리가 도달했던 정점이다. 당대 최고의 명창께 올리는 이보다 더한 찬사가 또 있을꼬. 허나 천하명창 이동백도 세월을 감당키는 어려웠던가. 말년에 당대 최고의 고수이며 춤꾼인 한성준과 대담에서 남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갑자기 목이 터지게 한번 불러보고 싶은 적이 있지. 그럴 때마다 한참봉이나 옆에 있었으면 하고 생각이 나대. 더군다나 시골 산속에 파묻혀 있으라니까 더 고적하구만. 그렇다고 늙은이가 산속에서 나무하는 아이처럼 목청을 돋아 소리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무슨 기쁘고 슬프고 고적해서 우러나는 심정이라는 것보단도 내가 죽는 동시에 내 노래도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 그것이 원통해서 그런가 봐. 내가 죽는 동시에 내 노래도 죽는다는 걸 생각하니 그것이 원통하다. 이러한 말씀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예술가의 근성이고 열정이고 소리에 대한 꼿꼿한 애정이 아닐소냐. 인명은 제천이라 결국 모든 살아있는 것은 왔던 대로 가지 않던가. 1949년 6월 6일 중고지의 거목 이동백 명창이 타계하였으니 이는 오로지 소리꾼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중고제 판소리도 찬찬히 한 시대의 소명을 다하고 있었겠다. 겁이 나든지 내 하루도 너러나가 아이고야. 꾸밈없어 소박하고 즉흥의 재미가 쏠쏠했고 자유분방하며 자연미가 충만하여 판소리 본질과 전성기의 최정점에 있었으며 충청도 산수 병풍을 빼닮은 중고제. 허나 그것이 온전히 전승못된 그 연유를 지금부터 풀어볼 짝시면 한국음반아카이브 연구소 배영연 선생 말씀이 경기 충청도에서 원래 판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옛날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고, 그 대신 빨리 없어졌어요. 이쪽 지역이. 그건 원인은 아직도 풀어야 될 문제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쪽 지역이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 있는 선진 지역이잖아요. 서울에서 가깝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까우면 새로운 문화가 빨리 들어와요. 본시 사람 죽는 것이야 꼭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지만 오래된 것이 먼저 없어지는 것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더냐. 헌데 중고제가 사라진 또 다른 이유는 중고제의 개성이요 맛이었던 즉흥성 때문이었겠다. 모든 판소리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즉흥성이 있다지만 중고제는 동편제, 서편제에 비해 특히 즉흥성이 더 강했던 바. 우리 소리 전문가들은 바로 이 즉흥성 때문에 중고제 전승이 어려웠다는 지적을 하시니 이동백 명창의 소리는 배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를 때마다 달리 불러요. 그거를 말하자면 자유리듬이라고 그러죠. 즉흥적으로 판을 짜나가요. 대관절 중고제 판소리의 즉흥성이란 것이 어느 정도였을 거나 최진 교수가 예를 들어주시니 제가 지금 그 이동백지 삼고초려 대목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동백이 삼고초려 대목을 하기 이전에 이미 김창룡 그 김씨 가문에서 이 적벽가 중에 삼고초려 대목을 좀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근데 김창룡의 아버지였던 김정근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고 그 아들이었던 김창룡 그리고 또 같이 배웠던 이동백 선생 소리가 있는데 각각 일단 또 다르고요. 같은 선생한테 배워도 다르고 이동백 선생은 소리를 많이 남겨놨는데 그 음반마다 소리가 달라요. 의도적으로 그러셨을까요? 글쎄요, 뭐 그때 당시에는 똑같이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제 맥이 이어지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 세월 변화를 견디지 못했다는 것인데 판소리가 조선시대 때에는 사대부가들을 배경으로 성했는데 개화가 되면서 사대부 계층이 없어지고 관공서에는 사또님이 없어지니 결국 들어간 곳이 권본이었고 거기서는 중고제가 안 맥혔다는 배영현 선생의 말씀. 이동백 명창의 이런 창법 같은 것들은 외정시대에 오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창법을 안 배워요. 왜냐하면 이런 창법은 야외나 현장 같은 데서는 굉장히 아주 잘 먹히는데 이게 권본에서 실내 몇 사람 안 되는 그런 외정시대 때 주된 판소리 시장이 권본인데 그런 곳에서 부르기에는 소리가 기가 너무 세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소리를 부르면 적은 수의 청중들한테서는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들리고 재밌게 들리지만은 이동백 명창처럼 막 소리를 질러대면 아마 지금 천장에 앉은 먼지가 다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실내에서는 사실은 먹힐 수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자꾸 변화해 오다 보니까 극장으로 들어가고 판소리가 자꾸 연행 공간이 바뀌다 보니까 소리가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 무렵 권본에서도 소리를 가르치며 여류 명창들을 길러냈으니 한때 국창 이동백의 지도를 받았던 이화중선이 대표적인데 그이의 자진사랑가를 들어보면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거침없이 시원스럽게 불러 청중을 매혹시켰으나 오히려 감동이 없어서 단점이 되기도 했다지만 어쩌겠는가 요새 말로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게다가 여기저기 근대식 극장이 만들어지고 영화 필름이 바쁘게 돌아갔더란다. 구경꾼들은 그곳으로 몰리니 결국은 소리꾼도 극장으로 들어갔더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소리도 극장에 갔으니 극장식으로 해야 할 터. 원래는 마당 잔치집에서 몇 날 며칠이고 하루 종일 하던 판소리가 공연 시간 맞춰야 하고 출연진이 많아지니 한 소리꾼이 기량을 보일 시간은 줄어들고 마이크란 것까지 생겼으니 소리 자체가 변할 수밖에. 아니 중고제 후발자인 동편, 서편제가 선수교체를 하게 된 것이었고 결국 판소리의 조상인 중고제는 이동백, 김창룡 선생이 돌아가신 1950년대 이후 대중들 기억 속에서는 사라지고 만 것이었구나. 유성기 음반 중에 하나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중고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다른 데는 없는 이제 저희 박물관에만 이제 똑같은 게 2장이 저희 박물관에만 이제 소장이 돼 있는데 이동백 명창이 1928년도에 녹음한 심청가 대목입니다. 1950년경에 사라진 중고제가 다시 세상에 나타난 건 한 40년 뒤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유성기 음반이 발굴되고 수집하는 이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만 들으며 즐기는 이들이 생기면서부터였으니 전북대학교 신은주 교수 말씀은 중고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1990년 그 무렵부터거든요. 사실 그 이전에는 중고제라는 존재를 잘 몰랐죠. 1990년 그 무렵부터 한국고음반연구회라는 학회가 조직이 되고 그 한국고음반연구회가 뭐 이제 이보영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뭐 배현영 선생님, 노재명 선생님, 이진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중심이 돼서 하시는데요. 음반을 이렇게 많이 수집하는 분들이셔요. 그러니까는 예전 20세기 전반에 SP 음반 그런 고음반들을 막 이렇게 수집을 하고 그것을 듣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오늘날의 판소리와는 조금 다른 소리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게 이제 중고제였던 거죠. 그렇게
중고제 애호가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공부하는 이들도 생겼으니 배영현 선생이 판소리 중고제 관련 논문을 세상에 떡 내놓았구나. 94년이니까 한 20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판소리 중고제론을 처음 발표한 곳이 대전입니다. 그때 모건대 노동은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저보고 발표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판소리 논문을 썼던 게 중고제론이었습니다. 그때는 중고제라는 말 자체가 연구자들도 거의 없었고 굉장히 낯선 용어였습니다. 그 뒤로 중고제 판소리 연구자들의 논문이 나오고 중고제 연구도 점점 깊어졌으니 많이 사라지고 또 전라도 지역으로 판소리가 많이 지난 8월 충남대학교에서 잊혀진 소리 중고제 판소리를 알리려고 첫 중고제 학술대회가 열렸겠다. 무신험한 팔자가 돼야 이동백 소리 들어보셨지만 같은 슬픔이에요. 똑같은 걸 표현하더라도 굉장히 호방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섬세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호의 문제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기호를 갈 수는 없다 이 얘기죠.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게 문화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판소리가 지금 다양성을 잃어가는 거 이게 동종교배에 의한 멸종 그 지금 직전에 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 대부분은 단지 중고제만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판소리가 살려면 중고제 부활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는데 그 핵심으로 판소리가 하나의 뿌리, 하나의 줄기로만 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갈래를 가지고 존재해야 한다는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배영현 선생 그리고 전북대학교 신은주 교수의 말씀. 요새 애들이 전부 판소리를 질질 짜는 식으로 해요. 한 10분은 들어요. 30분 넘어가면 너무 지루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걸 3시간, 4시간씩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고문이에요. 그런 예술은 없죠. 한쪽으로만 소리를 하면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예술이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된다든지 편식을 하게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음식이 맛있다고 그래서 맨날 그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짜장면이 맛있지만은 몇 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각 지역마다의 어떤 그런 고유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 우리 음악이고 우리 문화고 우리 민속인데 이것이 이제 점점 어떤 하나로 획일화되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왔거든요. 정형화되고 획일화되고 그러면서 다양성이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무시되고 뭐 이제 이런 측면으로 발전된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중고제는 우리 음악이 갖고 있었던 각 지역의 어떤 고유성, 각 지역마다의 다양성,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음악이다. 그래서 우리 음악의 원속성,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소리가 바로 중고제다. 집집마다 빚었던 술맛이 다르고 김치맛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 판소리도 동리마다 다른 것이 있지니 그저 공장에서 뽑아낸 라면 마냥 판소리가 이것도 저것 같고 저것도 이것 같으면 판소리가 망한다는 말씀에 애기 소리꾼 저 남상일도 공감하거니와 공연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다행스럽게도 중고제 살려보자고 여기서 중고제 소리가 울려 퍼지는 와중에 지난 10월 홍성군청 뒤뜰 안회당에서 판소리 중고제 소리 연창회가 판을 벌렸겠다. 이날 소리판에서 대미를 장식한 소리꾼은 박성환 명창. 이놈들아 들어보아라. 소나기 이름 들으면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뻘 김창룡 명창의 적벽가를 부르는디 이 양반들아 들어버리려니 이놈들아 들어보아라. 너희는 이러니 저러니 하여도 원장이 이 양반이 바로 김창룡, 이동백의 중고제 소리를 이어가는 소리꾼이었다. 모건대학교 최진 교수 가로대. 그가
담백하고 소탈한 맛의 중고재를 이어갈 소리꾼이라는 것인디. 90년대부터도 근데 그때부터도 이렇게 들어봐도 들을 만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을 만한 소리가 아니었다는 말은 고음반 실제 뭐 이동백이나 김창룡 뭐 다른 명창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고재 소리로서의 거기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이 21세기의 그 소리꾼들이 다시 그거를 보고 뭐 실제 배운 것이 아니라 음반만 듣고 이제 그 흉내를 낸 것이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정말 소리가 판소리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희망을 좀 접어둔 상태였는데 그날 박성환 선생이 나와서 삼고초려 내목과 세타령을 불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되는구나. 오날 보니 늙었구나. 이 소리는 웬 소린가 하고 따라가 보니 충남 서천 시골 마을 판소리 학당에서 제자들을 길러내는 박성환 명창이었다. 제가 대학 국악과 다닐 때부터 국악개론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 충청도에 옛날 소리가 있었고 그걸 중고재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금강권과 내포 지역에서 유행했다. 그런 기록이 있었고 또 명창으로는 이동백이나 김창룡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그러고 공교롭게도 제가 출신이 논산인데 그 논산 금강변에 조금 내려가면 서천에 이동백과 김창룡이 태어난 곳이고 소리가 발흥을 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다가 서울에 가서 이제 국립창극단에 입단을 한 다음에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문득 하루는 이 이동백 선생님이나 김창룡 선생님의 소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 궁금했어요. 허여 당시 구순의 연세이던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정광수 명창을 서울 아현동으로 찾아가 중고재를 사사하게 되었겠다. 선생님, 적벽가 이동백 선생님한테 배우셨다면서요. 제가 그걸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유행 지난 소리고 지금 해봤자 풀어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수군가문화 되니까 수군가를 배우시오. 근데 제가 지금 이겼죠. 전 적벽가 이동백제 배우랍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왜 꼭 그렇게 마음먹냐? 제가 사실은 충청도 사람이라 그럽니다. 한 일주일 만에 내가 나를 시봉 들면서 배울 의향이 있냐? 그래서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적벽감 배우기 시작했죠. 적벽감을 바래보니 봄남풍은 뻔하니 물과 그렇게 배운 소리가 바로 적벽가. 마침내 소리를 갈고 닦아 이태전에는 완창까지 이루었으니 차차로 그이가 소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물었더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건데 저의 목표는 이 중고재 소리가 워낙에 저도 해보니까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는 이 중고재 소리 배운 것을 열심히 연마해서 내 스스로 어색하지 않을 만큼 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 주저하는 마음이 없이 질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마해야 되겠다. 이게 제 목표고 후학들, 전공자들이 저를 이어서 이 소리를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가장 오래된 전통의 던음이 깃들어 있는 우리 고유의 옛소리 충청도 중고재 판소리. 꾸밈이 없고 수수한 자연스러움으로 깊은 울림을 주는 그 고고한 소리를 온전하게 되살려내는 길이야말로 우리 판소리 전체를 온전하게 일으키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한국음반아카이브 연구소 배영현 선생 가라사대. 현대 판소리가 굉장히 디테일에 강해졌지만은 굉장히 지루해지고 또 음악적으로 장식이 너무 치장되고 판소리 길어지다 보니까 이걸 소화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현대 판소리를 반성하고 현대 판소리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걸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중고재 판소리밖에 없다는 얘기죠.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옛날에 있던 자산들을 이끌어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대화시켜야 하는 문제가 이 충청도 분들의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소중한 중고제도 결국은 우리 대중들이 듣고 부르고 또한 전승하려는 이가 있어야 하는 법. 충청도의 구수한 옛 느낌과 은근한 말투, 충청도의 사냐와 충청도 사람을 꼭 닮은 충청도의 옛소리, 중고제 판소리를 함께 맞이하십시다. 어이 새님네들, 여기 중고제 판소리 납십니다. 좋다. 대전 MBC 특집 다큐멘터리 사라진 소리 중고제를 찾아서. 지금까지 기획 최영규, 해설 남상일, 음원 제공 국악음반박물관, 글 조수연, 연출 장래균, 제작의 대전문화방송이었습니다.